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계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종목들을 왜 골랐는지에 대한 얘기를 거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들어보면 조금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순이익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률이 높거나 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이 사실은 더 좋죠. 세금이 안 드니까요. 자, 숫자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순이익 성장이 아주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일단 1년에 한 3%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씩 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PER이 한 4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률, 배당률은 한 5% 정도, 5% 정도의 이제 회사라고 봤을 때, 일단은 PER이 일단 유지된다고 봤을 때 순이익이 성장하는 만큼 일단은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1년에 그러면 3%씩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에다가 이제 배당률이 5%니까 여기서 만약에 세금을 뗀다 치면은 4%가 되겠죠. 세금을 떼면은 4%가 될 거고 4% 약간 넘겠죠. 그러면은 순이익 성장이랑 배당률을 합치면은 이제 7%가 되겠죠. 7%가 됩니다. 일단은 1년에 7%를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는 이제 낮은 PER이 어느 정도 재평가될 때 나오는 플러스를 이제 먹으면 되는데요. 자, PER이 낮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PE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는 아니고 그래도 순이익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PER이 낮으면은 PER이 더 내려갈 여지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이제 높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4였던 게 언젠가는 5 정도까지는 그래도 5만 해도 저평가인데 5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이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자, PER이 4에서 5로 가면은 이게 이제 퍼센트로 계산하면 25%가 오르는 거예요. 맞죠? 25%가 오르는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1년 만에 갔다. 1년 만에 25% 갔으면은 그대로 이제 25%에다가 7%를 더해서 연 수익률이 32%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만에 갔다. 2년 만에 가면은 이 25%를 이제 2년에 걸쳐서 하면은 1년에 12%쯤 되겠죠. 그러면 12%에다가 7%를 더하면 한 19% 정도 되겠죠. 2년 만에 PER이 만약에 4에서 5로 갔으면 그 다음에 3년 만에 갔으면은 이게 25%를 한 3번에 나누면 한 8% 정도 되겠죠. 8%에 7% 더하면은 한 15% 정도. 계산을 해보면 한 4년째는 한 13%, 5년째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5년이라도 한 11%, 펜 이상해졌네. 어쨌든 한 11% 정도의 수익률은 이제 나오거든요. 11%. 어쨌든 빨리 재평가가 될수록 PER이 4에서 5로 가는 기간이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 5년 만에 가더라도 11%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순이익이 성장을 하냐 마냐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PER이 낮은 거는 딱 정해져 있죠. PER이라는 거는 바로 그냥 알 수가 있죠. 또 배당률도 시가 배당률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이제 순이익 성장은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물론 이 순이익이 미래에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할 건지를 가려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거창하게 잡아놓지 않았잖아요. 거창하게 순이익이 15% 20% 이런 회사를 잡은 게 아니라 최소 3%로 이제 예를 들어 놨잖아요.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회사는 어느 정도 좀 잘 찾아보면은 그래도 좀 더 확정적으로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3% 정도의 순이익만 보여도
이제 PER이 어떻게 재평가가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1년에 뭐 32% 또는 뭐 5년이라도 이제 연 수익률이 11% 정도 이렇게 나오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요즘 최근 몇 년간은 PER이 낮은 게 뭐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순이익이 성장을 하는 회사라면은 PER이 무한정 낮아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낮아진 만큼 언젠가는 또 확 튀어오르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순이익 성장이 아주 높은 뭐 15% 20% 나오는 회사를 잘 찾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PER이 너무 높지 않은, 근데 그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그걸 이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확정적인 변수, 그러니까 PER 낮은 거랑 배당률 높은 거, 이런 확정적인 변수를 딱 고정을 해놓고 이제 순이익 성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는, 아주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이런 좀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일단은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이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 회사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72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는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6,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70만원 정도. 일단은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또 제법 올랐는데 제 주식은 거의 잘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는 하여튼 제가 잘 못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49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죠.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77만원 정도. 지난주보다 좀 내렸네요. 뭐가 내린 거지? 그 다음에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애들이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네요. 좀 이따가 좀 해줄래? 272주차까지 왔고요. 272주차 현재 예금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6,983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6,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억 778만 3,095원, 해외주식 지금까지 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491만 1,126원,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77만 7,119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8,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억 3,256만 8,323원이고요. 수익금액은 4,656만 8,323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지난주랑 거의 그냥 비슷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